여기 한 남자와의 꿈같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만난 남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야말로 초엘리트였죠. 그는 업무상 무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그녀에게 무척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다정한 그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인 관계를 이어가며 2년쯤 지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개원 비용, 인건비 등 어려움을 토로하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사라며 철석같이 믿었던 그녀는 별 의심 없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된 송금은 무려 336차례, 금액으로는 1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로 그는 꼬리가 잡혔고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녀는 피해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미 주식 등으로 탕진한 후였으니까요. 이것은 얼마 전 판결이 내려진 실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여자가 단지 멍청해서 당한 걸까요? 불과 몇 달 전 기사로 난 사건을 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의사이자 모 대학병원 교환 교수로 와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 씨는 자녀의 대학 입학, 사업 투자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려 43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의사, 약사 등의 의료계열 전문직이었고 심지어 정 씨는 2018년도 광주시에 수천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제안까지 했었죠. 당시 광주시는 정 씨의 말만 믿고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심리학에는 유니폼 이펙트, 제복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심리학자 존슨과 다우닝이 1979년에 실시한 실험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들은 여학생 60여 명에게 한쪽은 백인 우월주의 KKK의 단체 복장, 나머지 한쪽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게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옷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틀렸을 때 6단계로 구분된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전기 쇼크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척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상대에게 약한 전기 쇼크가 전달되는 버튼을 눌렀고 KKK 복장을 한 여학생들은 강한 전기 쇼크가 전달되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제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심리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는 제복을 입은 사람뿐 아니라 제복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의 한 가지 혹은 일부에 대한 평가가 그 나머지 전부의 평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뭐에 씌였다. 네, 이게 후광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명문대학 의사, 검사, 재력가 등의 타이틀을 말하고 그럴듯이 믿게끔 만들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교차 검증 없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구글이나 유튜브에 재력가 사칭, 의사 사칭이라고 치면 매년 수도 없이 나오는 사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어요. 25년차 베테랑 수사관이 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속임수에 걸려드는 데는 나이도 학력도 직업도 상관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 즉 욕망, 신뢰, 불안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없애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손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 깊숙한 곳의 불안감을 건드려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과 제가 비슷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대 졸업하고 작업생활하며 있을 때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제 전시 도록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었거든요. 중년의 남자분이셨는데 본인이 사업가고 작품 콜렉터로 오래 있다 보니 갤러리들하고 친분이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미술이란 게 언제 잘 될지 보장이 없는 불안한 직군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진짜 마음이 확 가는 거죠. 그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작업 잘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폰 포비아거든요. 전화, 문자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엄청 성의껏 받았어요. 왜냐? 잘 보여서 어떻게 좀 갤러리나 관계자들한테 소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작품 얘기 좀 하자면서 밤 9시쯤 보자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냐 했더니 자기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때만 시간이 난대요.
라운지 바 같은 데서 보자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술을 권하면서 작품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마음속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아요. 쎄하다 이런 척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 들어주다 한 잔 더 하러 가자는 거 다음에 하자 하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왔어요. 다행인 거죠. 거기서 끝난 게. 만약에 제가 진작에 회사 이름이나 명함 같은 거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으면 더 빨리 상황 파악이 됐을 텐데 차마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밉보일까 봐.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보여서 기회가 날아갈까 봐 겁났기 때문이에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왜 그렇게 당연한 걸 그땐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나란 자책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과 감정만 좀 소비하고 끝났지만 제 지인은 1억 날렸어요. 그 지인도 미술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작업도 열심히 하지만 유명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도 엄청 큰 애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미술 브로커가 연락을 했대요. 미국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 전속 작가로 데뷔시켜주겠다고 보증금하고 뭐 작품 보관료 등등 필요하다고 1억 송금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갤러리 사이트만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뉴욕에 무슨 상가 반지하 같은데 대충 간판 걸고 주소 등록만 해놓고 그런 곳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빈상가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공실 단기 임대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유령 회사 차려서 투자자 모으는 그런 식이었나 봐요. 이런 인터넷 시대에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도 눈이 먼 거죠. 현대 미술의 메카인 뉴욕에 있는 갤러리라니 그 몇 마디만으로도 그냥 머릿속에 온갖 환상이 펼쳐지잖아요. 뉴욕에서 잘 나가는 미술가의 내 모습.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바보 같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 맘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한 하루하루 속에 잘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너무 잘 아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심한 게 며칠 전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여주시는데 전형적인 주식 사기 문자였어요. 아빠가 노후 자금으로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셔서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빠가 평소에 책도 많이 보시고 사리에 밝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순간 믿음이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주식 사기 투자방에서 전 재산 털리는 얘기들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적이라 생각한 아빠가 왜 그런 문자에 혹했을까 물어보니 아프고 이럴 때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고 수익금이 많이 나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게 아빠의 욕망이었던 거죠. 아빠랑은 이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돈에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랑 미리 꼭 상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듯 사기꾼들은 우리의 욕망을 파고듭니다. 돈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아름다움 등등 우리의 모든 감정은 욕구에 맞닿아 있어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인간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 욕구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자기계발책도 보고 심리학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빨리 쉽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죠. 그러니 듣자마자 가슴이 뛰고 머리에 환상이 그려지는 그런 제안을 누군가 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도요. 전 재산을 빼앗아간 사기꾼들 잡혀도 고작 몇 년 살다 금방 나오더라고요. 더더욱 개개인이 현명해져야 하는 사회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잘 사는 법, 촉, 직관을 더 갈고 닦는 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제복 효과로 전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천재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한 장면입니다. 디카프리오의 꽃미남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